오로봉 중에 화산인 삼각산. 자, 오늘은 분명히 오로봉으로 5봉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한 봉우리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한 봉우리가 아주 중요한 중심점이 되어 오로봉의 비밀을 밝힌 열쇠였습니다. 이 한 봉우리의 비밀을 밝혀드리면서 오로봉의 비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즉 현재 육안상으로 보이는 봉우리는 4개가 됩니다. 자, 그 마지막 5번째 봉우리를 찾아봅시다. 경도의 단묘. 신증동국 여지스남 경도의 단묘에 우리의 지리와 관련하여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형세. 악은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 중악은 삼각산이요 소악은 송악인데 개성에 있고, 북악은 비백산인데 정평에 있다. 상기 신증동국 여지스남 경도의 단묘의 문구는 경도인 서울의 산허와 바다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들이 현재 팔도라는 지명 조작의 이입으로 현재의 한반도를 설명하는 산하로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지명이 모두 신시개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이었다는 것을 밝혀봅시다. 상기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경도에 있었던 산과 지명의 실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 남악은 지리산인데 남원에 있고는 경도인 서울의 남부에 있는 산이 지리산으로 지리산을 삼신산 중에 하나인 방장산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4개의 봉우리 중 어느 곳이 지리산일까요? 자, 이번 회의 주인공이 될 봉우리의 정체입니다. 중악은 삼각산이고는 경도인 서울의 가운데 지역에 화산인 삼각산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인수봉 백운대 만경대의 3봉우리를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산 하나가 삼각산입니다. 봉우리가 3개이면 삼봉이지 무슨 삼각산입니까? 중악인 화산. 이곳이 바로 중악인 삼각산으로 인위적인 힘에 의해 봉우리가 파괴된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서울의 화산인 삼각산을 중악이라고 합니다. 중악이란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역사가 조작 이입된 현 차이나에는 이 화산이 어떠한 산으로 이입되었는지 살펴봅시다. 현 차이나에는 소악이라고 해서 산시성의 화산으로 지명 이입되어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화는화와 동일한 지명으로 화산이 화산입니다. 역사 공부 시 지리적인 위치가 혼란스러울 때, 자, 이때는 거두절미하시고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한성부편의 화산을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주말에 등산 오신 분들에게 삼각산이란 봉우리가 1개인 산인지 아니면 봉우리가 3개인 산인가요? 물어보면 대다수는 봉우리가 3개라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단어, 용어, 말뜻이 가진 본래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교육받은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단사하게 조작된 역사의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삼각산이란 삼각형 형태의 봉우리가 하나인 산이 삼각산입니다. 자, 이제는 남북의 방향을 바꿔 화산인 삼각산을 보겠습니다. 자, 이곳 4개의 봉우리 가운데 지점, 이곳이 바로 삼각산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산의 중턱 이상 부분이 무엇인가 강한 인위적인 힘에 의해 파괴되어 날아간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 바닥 부분을 살펴보면 삼각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서 보았을 때 화산의 한 단면이 삼각형 형태로 보일 것입니다. 경도와 한양의 형승.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양을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는 한양과 경도인 서울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국역본 경도의 형성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의 훌륭하기는 동방의 어뜸으로써 진실로 산하니 백이의 땅이다. 자, 그러면 서울인 경도의 형성이 나왔으니 한양의 형성을 통해 이들 서울과 한양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지형편에 박유중의 시에
도리가 바르고 고른데 배와 수레가 통한다. 강산이 겹으로 막히니 금성탕지보다 승하다 하였다. 고노의 시에 화기 높이 솟아 한강을 누른다. 금성천부의 유해지는 이상 없는 것이다 하였다. 전의 사람의 시에 호랑이 걸터앉고 용이 서린 듯 청구의 지역이다. 꽁의 문치여 새 나는 듯 구중궁궐이네 라고 하였습니다. 금성탕지란 쇠금을 또한 쇠철이라고 합니다. 금성이란 철성으로 추, 이곳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탕지란 상나라를 건국한 탕왕의 연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현 중국 역사에 나오는 상나라가 한양의 진산 화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비밀들을 천천히 밝혀드리겠습니다. 화악이란 화산으로 금성천부란 이전 설명에서는 천하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바른 의미는 철성에 있었던 성의 일반 관공서였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으니 꼭 다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곳 한성부의 형성을 구중궁궐이라고 합니다. 구중이란 첩첩산 중에 한양의 궁실들이 있었던 곳으로 그곳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형성을 살펴보면 북으로 화산, 남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동일한 지역으로 착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의 위치적인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동과서를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했습니다. 한성부는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제작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로 형성을 표현할 때 동일한 방향으로 기록한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 한성부의 형성, 범이 걸터앉고 용이 서렸으니. 경도인 서울과 한성부의 형성에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는 화산인 삼각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 반대편 또는 다른 방면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과 범의 위치가 바뀌었던 것으로 화산의 남쪽에 한양인 장안이 있었고 그 화산의 서남쪽에 경도인 서울이 있었습니다. 화산곡, 화산 남쪽과 강이 흐른 북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양 장안의 구중궁궐의 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인 삼각산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춘정 병계락문지 제3권의 화산곡 을사년 4월을 인용합니다.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인이 백옥경의 황궁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 오달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인이.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 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에 아방궁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형성에 등장하는 가운데의 기준점이 화산으로, 그러면 화산 아래의 한양을 근거로 그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은 다음 해인 금강산에서 밝혀드립니다. 너무나도 심한 충격이 기다릴 것입니다. 경도와 한양의 가운데 기점이 화산으로, 화땅에 있었던 산이 화산이고 양지가 화양으로, 이곳에 있었던 성이 화성이 되는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첨부라는 곳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승국이 있었던 그곳, 한양 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의 촉지역이었습니다. 역사 속 화산이 있었던 한양 장안이 화양의 촉이었는데, 현 역사에서는 금도인 비단금자의 송도를 촉이라고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확정하지 못해 역사 조작자들의 농간에 의해 5년의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안사의 난으로 당 현종이 있었던 하성, 한성이 바로 촉이고, 몽진을 간 금도, 송도의 발해는 경도인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주 송도에 있었던 사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괘씸하지요. 당 현종이 있었던 장안, 한양이 바로 촉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해인 오르봉 중에 한 봉우리인 금강산에서는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께서 신시개천하신 경도인 서울의 비단금자의 금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구격본 경도의 형성에 산하는 백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를 밝혀봅시다. 주석에 진나라 서울로 들어가는 함곡관이 험하여 두 사람이 관을 지키면 적의 군사 100명을 당한다는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석에 국방상의 유해지가 되는 지리적 조건을 의미하는데, 옛날 중국 진나라의 서울을 보호하는 요새가 102개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삼의 구격본의 같은 책인데 왜 이렇듯 백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주석에서는 의도적으로 백의의 정체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지리지에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등장할까요? 이것은 바로 진나라가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상기에 등장한 백의의 땅이란 우리의 산하를 흐른 강이 산하가 102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곳 우리의 옛 땅이 현재 황량한 황무지로 보이겠지만, 이곳에 102개의 강이 흐른 천하의 중심 옥토였습니다. 화산의 남쪽, 한강의 북쪽에 있었던 구중 궁궐의 터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곳은 왕부의 세력들만 살았던 역사 속의 관중으로, 이곳이 봉황이 회를 치는 봉상이며 우리 역사 속 난생신화의 무대인 알터였습니다.